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전라남도는 지역 발전을 위해 지난해에도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전남도정 10대 뉴스에 어떤 것들이 선정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전라남도는 지난해 말 2021년 도정 10대 뉴스 설문조사를 실시했었는데요.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 이슈 토크에서도 다뤘던 예. 내용들이 많이 포함됐더라고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선정됐나요? 예, 전라남도가 작년 한 해 2021년 우리 지역의 가장 핫한 뉴스 10개를 선정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른바 전남도 10대 뉴스 중에서 신안과 보성, 순천만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되었던 것이 1위를 차지했고요. 2위는 신안군 최대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 그리고 3위는 목포에 유치가 됐죠. 국립섬진흥원 설립과 관련한 부분이고요. 또 4위는 섬 주민들의 이동의 어떤 불편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천원 예객선 비용, 천원 예객선 시대 개막과 관련한 부분이고요. 5위는 여수 순천 사건, 특별법의 국회 통과 관련 소식이었고요. 또 6위는 굉장히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에게 좀 희망적인 우수시대와 관련해서 희망적인 누리호 발사 관련한 소식이었고요. 장성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국립심혈관센터 개소식입니다. 그리고 또 8위는 신안 퍼플섬 관련해서 UN 산하기구의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된 부분하고요. 또 9위는 전라남도의 동북권 종합청사, 제2청사 건립과 관련된 그러한 뉴스고요. 10위는 우리 전라남도가 정부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상을 수상한 그러한 내용 10가지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 그런데 전라남도의 그 10대 뉴스 쭉 살펴보니까요. 이 중에서 우리 프로그램, 제가 출연한 이 프로그램에서 다루었던 내용이 7가지가 되더라고요. 저도 이 뉴스를 보고 나름대로 좀 흐뭇했었는데요. 그만큼 우리 이 프로그램이 지역의 가장 큰 관심사, 지역의 이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제시를 한다는 데에서 나름대로 일단 그 자부심을 가졌고요. 또한 기분이 좋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이 소식들이 2021년을 대표하는 소식들이기 때문에 물론 10가지 모두가 중요하겠지만요.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자세히 몇 가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전라남도가 선정한 10개의 핵심적인 뉴스 가운데서 우리 프로그램에서 다루었던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작년에 주요 뉴스로 선정이 됐지만 그와 같은 그 선정된 뉴스가 사업들이 작년 한 해에 머무르지 않고 올해로 이어지고 또 내년, 내후년으로 이어지는 현재 진행이기 때문에 작년에 선정된 뉴스라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1위에 선정된 신안 그리고 보성 순천만 갯벌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내용을 살펴보면요. 큰 의미는 한 2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연자원이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세계의 자연유산으로 인정을 받았다는데 그 가치가
인정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 지역민들만의 어떤 관심사, 우리 지역민들만의 노력에 의해서 보존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연유산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전 세계인들이 함께 보존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와 같은 훌륭한 정말 소중한 우리 지역의 자연유산, 자연자원을 활용을 해서 이거를 관광 상품화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토론회라든지 세미나 또 각종 행사 등을 통해서 갯벌을 이용한 관광 상품화를 개발을 해서 지역의 관광 산업 발전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좀 기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또 이후에 이제 선정된 신안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 약 한 48조의 사업비가 투입이 되고요. 12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사업이 좀 관심을 받게 된 이유는요. 이 사업에 대한 이익금을 그 지역 주민들과 공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익금의 일정 부분을 지역 주민들에게 나누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인 그러한 사업인데요. 특히 우리 이 서남권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현대 삼호중공업 이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신안 해상 풍력단지 조성이 이제 완공이 되면 사업이 이제 정상화가 되고 또 완공이 된다면은 서남권의 경제 발전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신안 해상 풍력 사업 성공과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의 모든 그런 그 역량을 총 좀 투입해서 신안 해상 풍력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3위에 랭크됐었던 국립섬진흥원 목포 유치와 관련해서는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한 3번, 4번 다루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작년 4월 말에 이제 목포의 유치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우리나라 섬의 65%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서남권의 목포권을 중심으로 한 서남권의 한 70%의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00년 전에 목포를 섬의 수도로 명명할 정도로 목포는 섬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한 그런 그 지역으로서의 그런 그 이미지가 굳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따라서 목포가 국립섬진흥원 이제 유치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적인 어떤 섬의 메카로 발돋움한 계기가 마련됐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뭐 국제적인 섬 관련 국제적인 대규모의 행사를 또 치를 수 있는 그런 그 발판을 마련했고요. 또 섬을 매개로 한 그런 관광 산업의 활성화 이 부분에서도 섬진흥원의 목포 유치 또한 그 설립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외에도 뭐 10대 뉴스 가운데서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10대 뉴스 이외에도 또 눈에 띄는 혹은 도민들께서 주목했으면 하는 그런 정책이나 사업들도 있으신가요? 예. 이건 제가 나름대로 선정한 뭐 아쉬운 그런 뉴스, 기본적인 뉴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민들의 마음을 좀 안타깝게 만들었던 뉴스인데요. 바로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으로의 이전 통합 이 부분이 이제 무산이 됐는데요. 작년 말 광주시가 광주 민간공항 무안국제공항으로의 이전 통합과 관련해서 국토부, 국방부 그리고 광주시 전라남도 이 사자 협의에 의해서
광주 민간공항의 이전을 광주 군공항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사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무산된 그러한 상황인데요. 광주 민간공항의 이전과 통합, 무안국제공항으로의 이것은 2018년 민선 7기 출범 직후 당시에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님과 광주시의 이용섭 시장님 또 무안군의 김상 군수님 세 분이서 광주 정남 상생 협력 차원에서 2021년 말까지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 통합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또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작년 말 광주시의 발표에 의해서 이제 무산이 됐었습니다. 특히 이제 광주 민간공항의 이전과 관련해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과 연계해서 지금 추진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 가장 핫한 뉴스로 떠오를 수밖에 없고요. 아마 이와 같은 상황이 올해 마무리되지 않으면 뭐 내년, 내후년까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전남 도민들이 굉장히 좀 아쉬워했던 그러한 뉴스였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좀 기쁘게 만들었던 뉴스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이제 신입생을 이제 수시에 모집을 했는데요. 상당히 그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인재 유출, 특히 그 청년들의 인재 유출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주요 어떤 이슈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인재 유출, 청년 인구의 유출과 관련해서 한국에너지공대의 이제 그 순조로운 설립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커버를 할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또 외지의 그런 그 인재들의 유입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지금은 현재는 목포와 부산 간 그 이동의 시간이 그러니까 목포에서 부산을 가기 위해서는 약 한 6시간 이상이 이제 소요가 되는데요. 네. 남해안철도 즉 이제 남해안철도의 어떤 전철화 사업으로 인해서 목포와 부산을 한 2시간 40분대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프로그램에서도 몇 번 다루었었는데요. 굉장히 획기적인 사업이죠. 2022년 말 완공 예정이니까 올 말에 이제 완공이 되면 내년 초부터는 이제 목포에서 부산을 가게 되면 3시간 이내 2시간 40분대로 갈 수 있으니까 정말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천지개벽할 그러한 소식일 수 있겠고요. 참 좋은 소식이죠. 또 네. 하나는 이제 호남고속철도의 제2 구간 사업입니다. 광주 선정과 목포를 잇는 호남고속철도 제2 구간의 공사 관련 소식이었는데요. 또 이외에도 많은 소식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시간 관계상 이 3가지 정도의 뉴스가 그래도 우리 도민들의 마음을 좀 안타깝게 했고 아니면 좀 기분 좋게 만들었던 뉴스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2021년 전남 도정 10대 뉴스와 이외에도 또 눈에 띄는 점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이제 예상되는 올해 전남 지역 이슈라고 할까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뭐니 해도 올해 가장 핫한 뉴스, 가장 지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뭐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도 3월 초에 있을 대통령 선거와 그리고 6월 초에 있을 지방선거일 겁니다. 특히 이제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지역의 미래와 경제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가까운 분들이 뭐 출마를 하고 또 어떤 생활 정치인을 뽑기 때문에 특히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고요. 또 하나 올해 가장 핫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일 겁니다. 특히
저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해보고 또한 우리 도민들도 많은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냐면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이 돼서 뭐 완전한 정상화는 아니지만 정상화가 된다면은 아마 우리 전남이 역대 최대의 관광객을 유치했다는 그러한 뉴스가 1위를 차지하지 않을까 기대 섞인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코로나19 상황이 근 2년 동안 지금 지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도시민들이 힐링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전남은 힐링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청정, 뭐 바다, 뭐 다도해 이거를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이 돼서 정상화가 되면은 외지 관광객들이 가장 우리 전남을 많이 찾지 않을까. 그래서 역대 최대의 관광객 수를 기록해서 아마 제1회 뉴스를 차지하지 않을까 기대를 가져봅니다. 또 하나 올해 아마 최대의 뉴스가 되어야 되고요. 또한 우리 서남권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이슈인데 이상하게 현재는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 뉴스는 계속해서 지금 수면 위로 떠올라서 지역의 핵심 이슈가 돼야 되는데 어쩐 일인지 아무튼 굉장히 조용한 그런 상황인데요. 네. 바로 어떤 상황이냐면요. 흑산도 공항 건설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16년도에 흑산도 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국립공원심의위원회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뭐 환경 파괴 그리고 자연 훼손 또 뭐 양식장의 피해 또 흑산도가 철새들이 이제 거쳐가는 도래지 역할, 또 기착지 역할을 또 경유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이제 그 흑산도 공항이 건설이 되면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그러한 이유로 근 지금 5, 6년 동안 흑산도 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비슷한 시기에 공항을 추진했었던 울릉도 공항 같은 경우는요,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조건에서 왜 울릉도는 공항이 건설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흑산도는 건설이 중단되어 있냐, 논의 자체도 지금 중단되어 있냐 하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울릉도는요, 국립공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흑산도는 국립공원에 포함이 되어서 공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국립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 아주 까다롭고 복잡한데요. 또 환경단체가 많이 이제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국립공원 심의위원회의 까다로운 또 복잡한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안군 주민들은 그러면 흑산도를 국립공원에서 좀 제외시켜 주라 이렇게 데모 청와대 앞에서 데모도 하고 이제 그러한 상황인데요. 정말 서남권의 관광산업 발전 나아가 서남권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제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흑산도 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2022년 한 해 또 어떤 좋은 뉴스가 우리 전남의 10대 뉴스에 선정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쪼록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뉴스가 올 한 해 많기를 기대하고 희망해 봅니다. 네, 오늘은 교수님과 함께 또 지난 한 해를 함께 돌이켜보니까요. 정말 다양한 성과들과 사업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올해는 또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기대해봅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여러 정책들과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는데요. 이에 힘입어 올해에도 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도민 행복과 전남 발전에 한 걸음 더 다가서길 기대해 보면서 오늘 시간 마칩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